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와 오징어 게임이 차트 정상을 차지하면서 넷플릭스가 한국 수출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미국 언론 튜브 필터 기사를 살펴보고 K-POP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먼저 비영어 드라마 순위를 살펴보면 10위의 K예능 모태솔로 있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차지했고 6위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가 4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시청수는 780만으로 해당 기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비영어 쇼로 꼽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지난달 27일 공개 이후 4주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 첫 주와 2주차에는 넷플릭스 93개국 전체 1위를 차지했고 3주차에는 65개국 1위에 올랐고 4주차에는 4개국에서 정상에 자리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영어, 비영어, 영화와 쇼를 통틀어 가장 많이 시청된 컨텐츠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로 공개 5주차에도 시청수가 2,580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K-드라마, K-POP 소재의 영화가 전세계를 호령하는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 재밌는 기사가 올라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본사에서 나온 최신 소식은 스트리머의 최근 작품에 대한 명확한 추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이 정말 인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TV, 영화, 대중음악은 올드보이와 소녀시대 시절부터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영화의 해외 배급이 급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가 제작 일정 지연으로 생긴 공백을 K-드라마가 메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 말하자면 이 디스토피아 스릴러의 지속적인 성공은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가 넷플릭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닐슨이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2025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시청된 스트리밍 오리지널 프로그램이었고 스트리밍에서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이 대작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시즌3가 닐슨의 2025년 상반기 분석 시장 며칠 전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블록버스터급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가 K-POP 데몬헌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팝 음악과 액션 영화의 요소를 차용한 장르를 넘나드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6월 20일 개봉 이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는 10대 영화 순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팝 차트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화의 타이틀곡 골드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빌보드 핫백에서도 7곡이 동시에 차트에 오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와 같은 히트작 덕분에 넷플릭스는 닐슨의 최신 시장 조사 기관인 더 게이지 보고서에서 시청률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넷플릭스의 다음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어 팬데믹 관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피지컬백이 해외로 진출합니다. 건장한 유명인과 운동선수들이 경쟁하는 이 대회는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대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 중 일부가 이제 넷플릭스로 옮겨가고 있으며 한국 문화 콘텐츠가 그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유튜브는 쌀과 댄스로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 문화의 주요 수출처가 되어 왔습니다. 시청자들이 쇼츠 영상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프로와 같은 한국 채널들은 여전히 유튜브 시청률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에는 악랄한 보이밴드를 사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K-POP 데몬헌터스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 너무 좋아요. 벌써 4번이나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 영화 정말 끝내줘요. 6번을 봤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소니 애니메이션이 스토리, 애니메이션, 음악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스토리는 더 나을 수 있었지만 10점 만점에 8점으로 훌륭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의 최고 애니메이션 중 하나였지만 스파이더맨 10점 만점에 9.5점보다 조금 나빴습니다. 그들은 뮤지컬작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다팝은 역대 최고의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한 단어로 걸작입니다. 이 영화는 제게 위안이 되는 영화 중 하나가 되었고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로도 자주 등장해요. 음악부터 대사까지 정말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봐요. 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음악 하나만으로도 최고일 정도예요. 감성적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동시에 밝은 분위기도 잃지 않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과대 광고는 정당하다. 영화가 나온 후 회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이다. 네, 솔직히 K-POP 데몬헌터스는 생각보다 훨씬 낫습니다. 패러디처럼 들리는 컨셉, 즉 K-POP 걸그룹이 악마 사냥꾼으로 부업을 하는 컨셉을 가지고 충분히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도록 진지합니다. 이 영화 정말 좋았고 정말 재밌었어요. 더 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어떻게 반쪽 악마의 피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뒷이야기라든가 그녀 이모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녀와 이모의 사이가 좋지 않고 그녀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준 게 정말 좋았어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정말 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요. 10점 만점에 10점.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목은 좀 낯설고 결말은 좀 뻔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단점은 그 정도예요. 이 영화는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마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력이 풍부해서 정말 좋았어요. 사운드 트랙도 정말 중독성 있고 사운드 트랙이 없었다면 아마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줬을 거예요. 이 세계관에서 최소 한두 편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여동생이 K-POP을 좋아해서 이 영화를 정말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봤는데 별 기대는 안 했지만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와, 모든 게 다 훌륭했어요. 재밌고 진심 어린 이야기에 깊이 있는 주제까지. 그리고 음악은 정말 최고예요. 모든 곡이 정말 최고예요. 특히 몇몇 곡은 소름이 돋게 했어요. 이 영화를 즐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짜릿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미적 감각,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감정적 깊이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루미는 뛰어난 주인공으로 결점이 있지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잊을 수 없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고 재밌는 작품이 아니라 진솔한 내적 갈등과 믿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남긴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K-드라마 스튜디오 지브리가 초자연적인 반전을 더해 만든 듯한 작품입니다. 디즈니의 최근 작품들을 무색하게 하는 대담하고 세련된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비웃기게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였어요. 최고의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제목이 좀 거슬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저는 이제 악마의 존재를 믿고 전생에 제가 조이였다는 걸 믿어요. 상징성이 정말 놀랍네요. 섹시한 남자들이 너무 좋아요. 이제 이 영화에 푹 빠져서 살아요. 화려한 애니메이션, 중독성 있는 사운드 트랙,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이 어우러진 K-POP 데몬헌터스는 관객을 결코 지루하게 만들지 않는 명작입니다. 빠르지만 비교적 쉽게 풀어낸 스토리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 한 번 보면 후회하지 않는 작품입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보세요. 앞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2부가 필요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사운드 트랙이 스포티파이 차트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타일 그리고 K-팝이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회의적이었지만 다행히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훌륭하고 아마 올해 최고의 영화일 겁니다. 등장인물, 스토리 그리고 물론 사운드 트랙까지 모두 최고였습니다. 몇몇 곡들은 플레이리스트에 올랐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애니메이션은 훌륭하고 음악은 정말 재밌지만 일부 각본과 연출이 너무 약해서 이 오리지널 영화는 진정한 위대함을 갖추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영화 캐릭터들 간의 케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영화 걸작입니다. 처음에는 제목 때문에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게 증명되어서 기뻤습니다. 오, 그리고 악마 호랑이는 최고예요. 이건 최고의 애니메이션과 K-팝 컨텐츠예요.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시리즈 전체를 봤을 거예요. 아주 탄탄한 스토리야 애니메이션 자체만으로도 칭찬할 만합니다. 저와 딸아이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볼만한 영화이고 음악도 최고예요. 너무나 강렬한 소울메이트로 인해 그는 그녀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우 역을 맡은 남자가 사내맞선에 출연해서 그 드라마에 나온 노래를 틀었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진부할 줄 알았는데 왜 끝까지 울었을까요? 아 진짜 진부한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 영화 다시 보려고 영혼까지 팔릴 정도예요. 모든 게 다 있고 재미있기도 하고요. 쓰러진 화분을 세우려는 호랑이 악마는 말 그대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와 같습니다. 다만 K-팝 데몬헌터스에 푹 빠진 게 아니어서 너무 기뻐.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숨겨진 낙하산을 기대했는데 정말 100% 강렬하게 내 웃기고 멋지고 대담하고 정말 좋았어요. 이 영화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는데 신이시여 제가 틀렸군요. 사자보이스의 악마 디자인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이 되어야 해요. 코스프레가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이 영화를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야 맞죠. 좋은 영화는 이런 느낌이지. 세상에. 그들이 어떻게든 그를 속편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진짜 지금 AO3에 1000개가 넘는 팬픽이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좋은 영화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뮤지컬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사운드 트랙이 정말 최고였어요. 처음에 소다팝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너무 성적인 노래라 그냥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런가요? K-팝 데몬헌터스 콘텐츠를 더 많이 볼수록 내 뇌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모든 게 웃겨요. 이렇게 K-팝 영화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을까요? 이 걸작은 영화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시리즈로도 만들어질만 했다. 재밌는 어린이용 영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감정적 트라우마야. 울고 있어. 영화는 재밌을 거야 라는 느낌을 주었지만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아니 이 영화를 보고 3번에서 4번이나 눈물이 났어요. 정말 재밌어요. 개발자에게 K-팝 데몬헌터스 시퀄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해야 해요. 이 어린이용 영화에 성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사실도 참을 수 없어요.
나랑 엄마랑 이거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얘 400살이나 됐잖아. 너 취향 아니야 라고 하더라. 라면을 못 먹었어. 왜 항상 우리 간식 먹는 걸 방해하는 거야. 조이, 내 분노를 겪게 될 거야. 이 영화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웃길 리가 없어. 넷플릭스가 또 영화를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 결말은 영원히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호랑이가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건 나 혼자인가? 엄마가 K-POP 데모넌터스 끝나자마자 울기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 당황했어. 루미가 높은 음을 낼 때 나는 천국으로 간다. 내 하루가 망가졌을 때 나는 매주 이 영화를 볼 거야. 호랑이가 왜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동시에 귀여운가요? 도와주세요. 엄마가 손톱 관리를 받으실 때 1시간 동안 반복해서 골든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진우가 400살이 넘었어도 상관없어. 내가 본 400살 노인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이 영화는 K-POP을 잘 듣지 않는 애니메이션 덕후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BTS 팬이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한국 대중음악 영화를 감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모두가 몸을 흔들며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사운드 라이크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다운 경험이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너무 웃다가 목이 메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정말 영화 같아요. 5번이나 다시 봤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선 헝가리어 더빙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헝가리어 성우는 정말 최악이에요. 영어 성우는 확실히 더 좋지만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요. K-POP 세계를 배경으로 한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B급 영화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못지않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유머, 로맨스, 공포, 음악,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중독성이 있어. 정말 멋진 영화였어요. 아내, 딸 10살, 아들 12살과 함께 봤어요. 심술궂은 아빠인 저까지 영화 내내 발가락을 툭툭 흔들게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은 아름답고 노래는 모두 흥겹고 애니메이션의 영화 컨셉트도 매력적이어서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도 사운드 트랙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왜 그렇게 떠들썩했는지 궁금해서였는데 K-POP 데모넌터스는 순수한 엔터테인먼트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애니메이션, 중독성 있는 음악, 그리고 공감 가는 캐릭터들을 자랑하는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은 관객들이 디즈니와 픽사에서 간절히 바라던 모든 것을 선사했습니다. 내면의 악마와 싸우는 자기 수용을 주제로 한 이 어린이 영화는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타깃 시청자층에 속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 영화가 전세계 10대 청소년과 K-POP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영화예요. 악마를 죽이는 서브 플롯도 훌륭하고 진우와 루미 커플은 정말 최고예요. 너무 아름답고 성과 악의 싸움이 생생하게 보여요. 그리고 노래도 정말 좋아요. 소다팝은 빼고요. 올해의 영화 뜬금없이 등장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K-POP이나 J-POP, 그 어떤 팝 음악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운드 트랙은 제 일상에 녹아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은 정말 훌륭하고 다채롭고 경쾌해요. 캐릭터들 사랑스러워요. 조이가 제일 잘 어울려요. 요즘 이렇게 진솔한 영화는 흔치 않죠.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기 수용과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을 지향하는 허세에 제가 기대가 무너지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칭찬할 말이 모자랄 정도예요. 정말 최고예요. 넷플릭스를 둘러보다가 제 추천 영화에 맞는 영화가 떴어요. 성인이 된 지금 K-팝 가수들이 악마들과 싸우는 영화는 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이 영화는 정말 멋졌어요. 소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스토리텔링에서 정말 자신만의 흐름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든 오리지널 음악이 훌륭했고 나쁜 곡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돌 영화 같고 제 연령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꽤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과 주류 언론에서 계속 좋은 평을 듣고 한번 시도해 봤는데 정말 보고 재밌었어요.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 기대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음악은 정말 훌륭하고 골든 소다팝, 멋진 캐릭터들과 진솔한 전개, 그리고 공감 가는 이야기, 화려하고 눈부신 영상미, 그리고 자아수용, 우정, 그리고 내면의 악마와의 싸움이라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가족 친화적인 고전 애니메이션의 재미까지. 한국 문화와 K-팝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적인 요소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러한 방향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생생한 애니메이션 영화는 놀라운 영상미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음악을 통해 한국의 민속, 문화 그리고 K-팝에 대해 모든 것을 기립니다. 정말 멋진 영화예요. 스토리와 애니메이션이 훌륭하고 사운드 트랙은 중독성 강해요. 소다팝. 이 작품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건 좋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커다란 교훈이자 겸허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 픽사 이런 감각을 없애버렸네요. 이런 콘텐츠가 인터넷에 올라온 건 정말 신선한 경험입니다.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깔끔합니다. 이 스튜디오가 훌륭하고 임팩트 있는 스토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국과 좋은 음악은 좋은 음악이에요. 밴드가 허구이고 애니메이션이든 허구이고 1960년대 인물이든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영화를 자세히 볼 거예요. 그 점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는 사실 때문에요. 13살 딸들은 너무 부끄러워 보여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기사 때문에 어젯밤 재미삼아 한번 보기로 했죠. 딸들의 평은 생각보다 훨씬 덜 부끄러웠고 사실 꽤 최고였어요. 남편과 저도 특히 멋진 사운드 트랙 덕분에 재밌게 봤어요. 방금 봤는데 정말 끝내줬어요. 보컬은 정말 최고였어요. 스토리는 좀 그렇지만 음악은 최고였어요. 호랑이의 화분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8살짜리 조카가 저번 밤에 이걸 시청하라고 시켰어요. 15분쯤 후에 잠들기 전에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처럼 조카가 너무 좋아해요. 이건 못 봤어요. 호텔 델로라랑 이번생도 잘 부탁해를 재밌게 봤어요. 한국 작가들 중에 훌륭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호기심에 K-팝 데모넌터스라는 영화를 찾아봤는데 실망했다는 표현은 절제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대부분의 팝 음악이 보여온 반복적인 평범함을 지닌 대중문화의 매력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어젯밤에 봤어요. 토요일 밤에 볼 다음 작품은 이거예요. 틀림없어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고 이 드라마도 봤는데 지루하더라고요. 저는 60살이지만 딸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K-팝을 듣고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딸이 이거 듣기 시작하면 클래식 록 음악 못 듣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더군요. 비웃었지만 결국엔 사실이었습니다. K-드라마도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K-드라마만 봅니다. 줄거리도 너무 심오하고 연기도 정말 사실적이에요. 좋은 드라마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1989년에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23살 딸아이가 같이 보자고 했고 17살 딸아이도 같이 봤는데 정말 푹 빠졌어요.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도는 노래들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며칠 전 12살 사촌이랑 쇼핑하다가 헬로키티 같은 쇼핑몰에서 소다팝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웨즐리에 사는데 정말 좋은 동네죠. 저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지 않을 수 없는 아빠입니다. 놀라운 노래, 골든, What is sound like, 소다팝, 테이크 다운, 유어 아이돌. 음악이 너무 좋고 영화 애니메이션도 훌륭해요. 넷플릭스에서 미국산을 피하고 한국어로 된 한국 드라마는 영어 자막을 보면서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듣는 걸 좋아해서요. 친구나 가족들이 극찬하면 K-POP 데모넌터스도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키찬은 브루스리보다 훨씬 더 큰 스타이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도 잊지 마세요. 한국 창의성의 또 다른 사례죠. 모든 연령대의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모넌터스를 추천하고 싶어요. 머릿속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음악도 너무 좋고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K-POP은 소녀시대부터 최근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BTS까지 일반적으로 매우 감상적인 음악 형태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만들고 음악을 이용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룹으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페이즐리 파크를 투어하는 프린스 팬들이나 롤링스톤즈의 끝없는 마지막 투어 등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대규모 K-POP 콘서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본 소규모 그룹들은 서양 음악 투어에 한두 가지를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K-POP에 관심을 갖는 걸 보니 기쁘네요. 그래미상은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솔직히 이 기사는 팬 응원가를 따로 받을 만한 것 같아요. K-POP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안녕. 그렇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아티스트는 대개 K-POP 밴드 멤버입니다. K-POP은 너무 유치해요. 여기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영국, 유럽에서 이 영화가 계속 역주행해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를 댓글 반응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도 무한 N차 시청되며 흡사 과거 겨울왕국의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린이들이 K-POP 이니셜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고 좋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